좋아.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방금까지 그 상념기의 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정의로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거 문제풀이가 글쎄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히 뭐라고 할까요? 약간 깔짝지근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봅시다. 에이, 에이, 말라라, 말라. 자,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에 한 장 넘기셔서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1이 있을 거예요. 그 수능 그 뭐냐면은 기출인데 이게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인데 2013년에 나왔네요. 13년 7월에 나왔던 5번 문제. 이게 그 참 놀라웠게도 이 삼념기의 정의 솔직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삼념기 정의에 대한 뭐 아레니우스 정의, 뭐 루이스 정의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삼념기 정의 모르셔도요 화학과에서 박사학위 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훌륭한 연구에서 노벨상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삼념기 이 정의 모른다 하더라도 노벨상 받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서만 중요하다? 네, 바로 학교 내신과 수능에서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념기 정의에 대한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뭐는 질문 이런 것들은요 보통 전문적인 일반학 책에 없습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서만 중요하게 다룬다? 수능에서만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삼념기 정의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전 지구에서 수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수능에 나오는 삼념기 정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정의 문제는 없어요. 묘하게도. 그래서 수능 기출을 이쪽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연습문제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반응식 3개가 주어져요. 가나다는 삼념기 반응이라는데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우선 가. 자, 그리고 자, 반응식 갑니다. 여기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가에서 H2O는 H3O 플러스의 짝염기냐 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HCN에서 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여기서 H 플러스 도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HCN이 바로 뭐다?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H2O는 그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H 플러스 받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죠. 왜 얘가 H 플러스 주계냐, 왜 얘가 H 플러스 받게냐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최종 생성물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H 플러스를 줘버렸으니까 CN 마이너스가 된 걸 거고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얘가 H3O 플러스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표기가 역반응도 된다고 되어 있죠. 앞서 모든 삼념기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이 다 가능한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반응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H 플러스 도너가 될 테니까
이게 브랜스테드 롤이 산. 그 다음 이후 떨어진 H 플러스를 얘가 받아들여야 다시 HCn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H 플러스 받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Cn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형태, 그걸 서로 뭐라고 했어요? 짝 염기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원래 짝염기에서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짝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H2O와 H3O 플러스도 서로 짝의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염기인데 요 산의 짝염기, 산인데 요 염기의 짝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는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의 중요한 특징 뭐라고 했었죠? 반응물 쪽에 입자 2개, 생성물 쪽에 입자 2개. 그래서 이 녀석은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 자, 나번 반응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군요. 바로 NH2- 그리고 H2O 리퀴드, 그 다음 NH3AQ OH- AQ. 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 나는 사실 수능화학원 그 기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대학 과정에 나오는 산과 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나와 있는 화학종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NH2-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질소에 H2니까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때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자가 주변 전자쌍이, 그러니까 주변의 전자가 총 8개가 돼야 되니까 질소 주변에는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질소의 형식 전하는 1-가 되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NH2-라고 쓴 거예요. 이 NH2-가 지금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거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2O, 산소에 수소 2개가 있고 이렇게 산소 주변에는 비공호 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NH3,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OH-의 루이스 구조 아까 어떤 식으로 그렸었죠? 바로 산소 주변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 주변에는 이렇게 3쌍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고 질소의 형식 전하는 1-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뭐 산염기 반응이다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그냥 이거고요. 얘 루이스 구조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염기 반응을 이해할 때는 우선 반응식상에 나와 있는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정확한 루이스 구조를 개별적으로 딱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개별적 루이스 구조들로부터 이게 어떤 산염기 반응인지에 대한 관계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H2에 있는 요 수소, 이게 1이 가서 붙어야. 자, 질소에 있는 비공호 전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게 그냥 비공호 전자면 질소의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인데 이 파란색 비공호 전자가 산소에 있는 수소, 얘를 딱 반응을 시켰을 때 형태가 바로 이 NH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질소하고 아니,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요 결합 전자쌍이 있겠죠? 그게 나중에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되면서 산소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나 반응은 루이스 구조상으로 이런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전자의 색깔, 수소의 어떤 그 빨간색 서클링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어디로 어떻게 붙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얘가 바로 H 플러스 주계구나. 그럼 H 플러스 주계면 이 녀석의 역할은 뭐겠어요?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비공호 전자가 결국 얘를 받아서 이게 된 거니까 이 녀석은 H 플러스 받계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산염기 반응은 항상 역반응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역반응 관점에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 노란색 전자가 다시 한번 H 플러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관점에서는 이 노란색 전자가 H 플러스 밖에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H 플러스가 떨어져서 1이 붙어야 얘가 또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H 플러스 주계. 그래서 얘는 역반응에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무슨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브랜스테드 염기와 브랜스테드 롤이 산, 요 사이가 무슨 관계죠? 바로 짝의 관계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여기에 있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사이, 얘도 짝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짝의 관계.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의 짝염기, 얘는 이 녀석의 짝산. 얘는 이 녀석의 짝산, 얘는 이 녀석의 짝염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응식 나는 또한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 나의 경우 선택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나에서 NH2-는 아레니우스 염기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가 아레니우스 염기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주어진 반응은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인데 이때 NH2-는 아레니우스 염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는 바로 철저하게 틀린 말이죠. 보시죠. 자, 왜 철저하게 틀린 말이냐? 아레니우스 염기는 정의가 뭐였죠? 수용액 중에서 OH-를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원래부터 OH-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걸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 아레니우스 염기는 이거예요, 그냥. NaOH, 뭐 KOH, LiOH, 뭐 CaOH2 이런 애들. 그래서 보시다시피 1 플러스 양이온이건 2 플러스 양이온이건
이런 식으로 1-OH- 단위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NH2-는 H2O랑 반응을 통해서 OH-가 만들어지지만 NH2-라는 이 몸뚱아리 안에 OH-라고 하는 단위가 OH- 달려 있나고요. OH- 달려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OH-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따지다 보면 은근히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래서 NH2-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듯 뭐 비슷한 듯 아닌 듯 같은 듯 뭐 그래서 되게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가하고 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다를 한번 보죠. 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줄게요. 어이구. 자, 뭐지? 에이, 슉슉슉슉. 말라라. 말라. 으이씨. 자, 그다음 이 다 반응이 좀 아리까리하다고 할까요? 중요하다고 할까요? 자, 다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반응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짜잔. 자, 여러분, 저 반응식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오호. 자, 저 반응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CO2 루이스 구조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죠. 자, 거기에 OH- 역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쪽에 있는 보시다시피 저 반응물 두 개의 루이스 구조를 저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루이스 구조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항상 그려진 루이스 구조의 옥텟이 제대로 잘 맞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2도 OH-도 옥텟에 맞추어 저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네요.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있죠. 산소는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럼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 산소는 주변 원자로부터 전자를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역으로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양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탄소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델타 플러스의 부분 전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 다음 폭포는 어디서 어디로 물이 떨어져요? 상류에서 하류로 폭포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항상 밀도가 큰 쪽에서 밀도가 작은 쪽으로, 그리고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 쪽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항상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다시피 탄소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빼앗겨서 전자가 부족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산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많고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가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마치 뭐처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듯.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하고 요 탄소하고 화학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땐 항상 무슨 것을 만족해야 돼요? 항상 옥텐룰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서 산소로부터 전자를 받는 건 좋지만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항상 몇 개가 나가야 됩니까? 바로 탄소의 옥텟은 항상 결합선 4개인 거죠. 그러면 이 탄소가 지금 결합선을 하나, 둘, 셋, 4개를 기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결합하겠대요. 그럼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가지고 있던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 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탄소에, 자, 이렇게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변함없이 붙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요 산소가 짜잔, 파란색 전자쌍을 제공하고 이 탄소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에, 이 탄소에 산소가, 자, 앞서는 이중결합이었는데 노란색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산소 쪽으로 전자쌍이 몰리면서 이 산소가 형식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클링한 빨간색 탄소, 제공하는 파란 전자, 이동하는 노란 전자의 색깔을 좀 보시면 누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의 화학식이 요거라고. HCO3-라고 하는 게 바로 얘를 두고 하는 말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OH- 전자가 풍부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쌍 주계로 작동하고 있죠. 전자쌍 주계로 작동하고 있으니 얘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루이스 염기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이 탄소는 이 산소의 전자쌍을 받고 있죠. 자, 전자쌍 밖에를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루이스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루이스산, 얘는 루이스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온 문제치고는 꽤 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산염기 그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택지에 대해 어떤 질문이 나와 있냐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택지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CO2는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인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저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 저 이산화탄소 CO2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인가요? 혹은 아닌가요? 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얘는 루이스 산입니다. 루이스 염기고요. 그런데 이 루이스 산염기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기도 하냐고요. 자,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 절대 아니죠. 이 주어진 반응식은 절대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가 되려면, 산염기 반응이 되려면 시각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반응물 쪽에 입자 2개, 그리고 생성물 쪽에 입자 2개가 있어야 이게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된다고 했었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응물 쪽에 입자가 2개고 생성물 쪽에 입자가 1개죠.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되려면 시각적으로 우선 반응물의 입자 2개, 생성물의 입자 2개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산염기가 절대로 브랜스테드 롤이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문제 1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산염기 정의에 따른 이 문제 해결은 어찌 보면 뭐 그냥 할 만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살짝 아리까리하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실수해버리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실수하면 등급이 하나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실수 유발 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수능 문제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연습 문제 2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2페이지에 오른쪽 단락에 연습 문제 2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칠판 이제 지울 건데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 슬쩍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이씨. 좋아. 자, 좋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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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연습 문제 2. 자, 연습 문제 2도요. 다음은 산연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 이것도 뭐 그냥 고르래요. 그럼 뭐 산연기 반응 한 거예요. 얘는 진짜로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화학 원 문제입니다. 2015년 기출이고요. 그때 5번으로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거기 보시다시피 가. 자, 가반응식에 보시면 바로 자, 이 반응식이 나오죠. 자, 이 반응식은 예로도 막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연습 문제 1하고도 그 뭐냐면은 그 똑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수능에서 자꾸 나오는 선택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선택지는 뭐 아주 유명한 선택지죠. 딱 봐도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반응인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기억의 물음을 보면 가에서 HCl은 아레니 수산이다. 자, 이거 어떻게 돼? 자, 잘 봐, 잘 봐. 봐봐. 자, 아까의 분석에 따르면 요거 브랜스테드 로리산이죠. 아까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H2O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가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산연기 반응은 왔다 갔다 가역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CN-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죠. 그러면서 브랜스테드 로리 산과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요 둘이가 무슨 관계죠? 바로 짝의 관계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얘의 짝산, 이 녀석은 얘의 짝염기. 그 다음 요 둘도 서로 짝의 관계죠. 이 녀석은 얘의 짝염기, 이 녀석은 얘의 짝산. 그래서 H 플러스를 주고받음으로부터 나타난 형태들을 이렇게 서로 짝짝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있으니까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반응이 맞아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놀라웠게도 HCn이 아르니우스 산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르니우스 산이냐. 맞나요? 자, 주어진 반응식은 전형적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HCl은 아레니우스 산인가요? 맞나요? 자, HCl 아레니우스 산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레니우스 산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 자, 아레니우산의 정의는 뭐냐면 H 플러스의 단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수용액 중에서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를 내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거든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수용액 중에서
정의되는 게 아레니우스 산이잖아요. 아레니우스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HCn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G가 뭐다? 기체죠. 그럼 기체인데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되려면 수용액 중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웠게도 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하기 H2 리퀴드. 바로 수용액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수용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AQ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수용액을 포함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물에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수용액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Cn의 기체인데 이것만 놓고 수용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하기 H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 물에 녹아 들어가는구나. 그럼 얘가 수용액 중의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저 HCn 안에 보시다시피 H 플러스 단위가 있나요? 이 안에 H 플러스의 단위가 이 안에 있죠. 그리고 그게 수용액 중에 나중에 뭘 만들어요? H3O 플러스를 만들죠. 수용액 중에서 물이랑 더해져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HCn은 아레니우스 산입니까? 네, 아레니우스 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 딱 보니까 완전 아리까리하죠? 이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상당히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연습문제 1하고 연습문제 2 있죠. 이 두 개가 사실은 수능에서 나왔던 아레니우스 산염기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워요. 물론 그 산염기 정의에 대한 문제가 어려울 수는 없는데 이 산염기 정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연습문제 1과 연습문제 2라는 얘기예요. 즉 연습문제 1과 연습문제 2 이 두 개를 풀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산염기 정의 문제는 싹 다 맞아요. 싹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염기 그 정의에 대한 것들은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연습문제 1, 연습문제 2를 이거를 생각이 안 날 때 봉습해요, 그냥. 그러면 모든 종류의 산염기 정의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문제 1과 연습문제 2를 잘 단도리를 해뒀다가 시험 치기 직전에 항상 복습을 해서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을 다 잘 맞출 수 있게 계속 복습을 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 산염기 정의 문제는 따로도 뭐 연습 문제를 찾아 풀 필요도 없고요. 딱 연습 문제 1, 연습 문제 2 이 두 개만 계속 복습하시면 돼요. 다른 건 전혀 없어. 이것만 해주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반응식 가가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식으로 기본적으로 쓰였긴 합니다만 여기서 쓰여져 있는 HCn이 또한 아레니우스 산으로 사실은 분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 자, 그 다음 자, 나 반응식은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 HF 자, 그 다음 자, 이 반응식 분석하기 위해서 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질소에 탄소에 슈쇼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CH3라고 쓴 건데
요 CH3 요 부분이 루이스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름을 부를 때는 메틸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지금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질소의 메틸 그룹이 둘, 셋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쓰면 탄소의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또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그리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CH3, CH3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쓰는 겁니다. 이때 이 질소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라는 거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꼭 이래야 되죠.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HF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래서 수소와 플로라이드 사이에 이렇게 결합전자쌍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소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F의 수소에 빨간색 테두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질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건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수소가 추가적으로 더 붙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이리 온 겁니다. 누구랑 결합해서 질소의 파란색 비공호 전자쌍이랑 결합을 해서 그래서 수소가 형식전화 1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 쌍, 두 쌍, 세 쌍 한 다음 노란색 전자 네 쌍 해서 형식전화가 1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알 수 있겠네요. 아하, 이 녀석이 H 플러스 주계. 그럼 얘가 H 플러스 받게. 그러면 이 녀석이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이 녀석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 그리고 정반응뿐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이 H 플러스 받기가 돼야 되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고요. 이게 H 플러스가 떨어져서 1이 붙어야 이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 H 플러스가 주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후에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와 브랜스테드 롤이 산은 서로 무슨 관계죠? 서로 짝의 관계고요. 반응 전에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반응 후에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이 역시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시겠잖아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선택지 나에서 요거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맞네요. 또 마침 또 반응물 쪽에 입자 2개, 생성물 쪽에 입자 2개니까요. 아시겠잖아요? 이렇게 나도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요 단도리 잘해서 내용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습문제 1하고 연습문제 2 둘 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꼭 잘 풀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